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뒤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구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 탄핵보다 체포가 우선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4명을 포함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이 계엄 관련 8명에 대한 신속 체포안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신속 체포하라, 이런 결의안에 국민의힘 의원이 4명이나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자, 그러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에 대응해서 변호인단을 꾸리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검 중수부장 출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던 김홍일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와대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시시 등이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는 없다, 하야도 없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시끄럽고 한동훈 대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호인단 구성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수사의 칼날이 점점 윤석열 대통령으로 좁혀지자 윤 대통령이 법률 대리인 선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현재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변호사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시 변호사,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조기 퇴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 등 경쟁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이에나 같다는 조응천 전 의원의 표현이 적확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탄핵소추안이 14일 또 표결에 붙여지는데 이번에는 통과될지 부결될지 좀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이번에도 탄핵소추안을 막지 못하면 정치적 미래는 없다, 이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지금 친한계에서도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고위원직을 던지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미 그때쯤 되면 최고위원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존재가 아주 위태위태해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금 이 탄핵이 잘 안 되자 체포 구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이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 공개적으로 아예 이 체포가 탄핵보다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 탄핵안도 통과 가능성을 확신했습니다. 자, 지금 윤 대통령을 즉각 경찰이 체포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내란죄는 현행범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필요 없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아무튼 지금 이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이제 자신들이 다 이긴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헌법이나 법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 지금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아직까지 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경우 법원행정처장 이 천대엽 대법관의 말을 들어보면 법원 내부에서는 지금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경찰, 검찰, 공수처 경쟁적으로 지금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하자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지금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자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해서 공수처는 또 한 번 더 청구했습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국회가, 아니, 수사기관이 해야 될 것을 신속 체포하라는 요구 결의안까지 채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법천지 같습니다. 도대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게 위헌인지, 위헌을 판단하는 데는 헌법재판소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9명 중 6명밖에 재판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판단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위헌이다. 그냥 국민 감정, 여론재판, 마녀사냥으로 모든 것을 지금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꾸려야 합니다. 이건 만에 하나 탄핵되더라도 어차피 변호인단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헌법학자 또는 변호사, 법조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법인지 헌법에 위반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자기 입장에서 떠드는 겁니다. 자, 윤 대통령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이 법리 이런 것을 잘 아는 변호인단을 꾸리기를 기대해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발표를 위해서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녹화한 뒤 다시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지만 대통령직 권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대법원의 구성, 과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됐던 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민변 출신 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퇴임하면서 완전히 물갈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마영주 판사, 윤미향 전 의원을 징역형을 때린, 1심에서 벌금형인데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때렸던 그런 판사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 민주당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칩거 중에도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권한을 행사하자 지금 이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자, 게다가 이 마영주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거침없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자 지금 여의도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 사태 이후 담화 발표 때를 제외하고는 관저에 있으면서도 권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영주 임명 동의안을 전격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법관 1인의 임기가 2024년 12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헌법 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요청 사유에 해박한 법률 지식과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탁월한 판단 능력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분쟁의 중심에 선 당사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 고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사건의 실체에 관한 핵심적 쟁점 위주로 당사자 주장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담은 판결문을 작성해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명감,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 등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통 능력, 통찰력,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까지 겸비해 대법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이건 어디까지나 대법원장 제청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잇따라 행사하자 지금 야권은 바짝 긴장하는 눈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개헌 관련 세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의 일임하고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은 해야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자, 내일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내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그렇다면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할 것은 다 해야 합니다. 자, 어제 개헌 관련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마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누굴까요?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임기 만료를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윤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 인물입니다. 마영주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법원의 엘리트 코스로 여겨지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탁월합니다. 자, 특히 윤리감사관 재직 당시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 되는데 왜 누가 이거 딴지 걸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이 정의기억연대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의 2심 재판을 받아 1심의 벌금 1,500만 원 선고를 깨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그런 이 명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의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인선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윤 대통령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이번에는 중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서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지난 토요일 올라왔다가 부결됐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이유가 굉장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방향을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헌법재판소에 간다고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 이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유로 야6당은 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윤 대통령은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이걸 보고 중국
외교부가 발끈한 겁니다. 자, 윤 대통령 오늘 이 대국민 담화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야당의 태악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 간첩 논란입니다. 자, 윤 대통령은 오늘 이 대국민 담화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자, 이 간첩법 조항, 이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자는 것은 한동훈 대표도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걸 민주당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또 거부해버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중국 외교부가 이 부분을 문제 삼고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북한 불법적인 핵무장, 미사일 위협 도발 외에도 GPS 교란, 오물풍선, 민노총 간첩 사건,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국가안보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자, 중국 지금 반도체 관련 기술을 빼내려 하고 있다. 인력을 가져가려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야기했는데도 중국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자, 지금 이걸 보면 확실히 중국이 제발 저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단호한 입장에 지금 중국 대변인이,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방금 전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 측의 발언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지만 한국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시키고 소위 중국 간첩을 과장하며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비방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이는 중한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해외에 있는 중국 국민에게 현지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한국 측이 언급한 관련 개별 사건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한다. 다시 한번 한국 측이 중국 국민 관련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사건 처리 상황을 제때 중국에 통보해 관련 중국 국민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비상기업 사태 등에 대해 줄곧 한국의 내정이므로 논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을 거명하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오늘 윤 대통령이 한 발언 하나하나 뭐가 문제입니까? 중국인 3명이 실제 드론을 띄워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겁니다. 이걸 갖다가 중국은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그런데도 계속 공민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40대 중국인이 국정원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가지고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한 걸 가지고 지금 중국이 발끈하는 것은 도둑이 제발저리다 이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게 없어질 것이다. 중국 러시아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안보 한미혈맹을 비방하고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정말 이번 윤 대통령이 어떻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은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